11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커피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커피는 크게 3대 원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더 세부적으로 보면 커피의 3대 원종 이외에 다른 다양한 원종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한 마시고 있는 그런 3대 원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식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면 커피는 꼭두선잎과 코페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쌍떡잎, 잎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그러한 식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고 또 이 꼭두선잎과 코페아 속 그 아래에 아라비카 종, 까네포라 종, 리베리카 종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은 있지만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또 종은 거의 이제 60여 가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까네포라, 코페아 리베리카가 3대 원종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코페아 아라비카와 코페아 까네포라 이 두 종류만 주로 재배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또 까네포라 종이 많이 재배되었지만 주로 이제 커피가 고급화되면서 코페아 아라비카 종으로 이렇게 모두 이제 그 재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코페아 아라비카 종은 많이 재배되고 육종되고 있는 반면에 코페아 리베리카는 거의 이제 뭐 육종에서 조금 사용할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까네포라 종은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로부스타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까네포라 종도 이제 많이 이용하지만 아라비카 종보다는 덜 애용되고 있는 그런 종에 속합니다. 그 밖에도 앞에 코페아가 붙죠. 마우리티아, 코페아 콩게스, 코페아 라세모사, 코페아 스텔로필라, 코페아 데베프라이, 코페아 엑셀사 등 6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타 이 종들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생산이 극히 지역적이고 그냥 이제 뭐 소비를 위한 것보다는 육종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아라비카 종인데 이게 원두 커피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까네포라 종은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보면 꼭두선잎과 꽃페아 속,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아라비카 종, 까네포라 종, 리베리카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카 종 그 아래에 이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고 종 아래 하속에 있는 구조가 품종입니다. 아라비카 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래종이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종된 그런 품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래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아주 아라비카 종에 가까운 종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래종에 해당되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그 단점을 개선한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품종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품종과 품종들을 또 육종을 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는 품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네포라 종 아래에 보면 콜리니, 꽐리니, 로부스타가 있는데 거의 까네포라 종은 거의 로부스타 품종의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까네포라 종을 로부스타 종과 같이 보는 그래서 뭐 아라비카 종, 뭐 로부스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까네포라 종의 하부에 로부스타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베리카 종의 그 품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비교 평가하고 육종하는데 많이 비교하는 것이 아라비카 종과 까네포라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식물학적으로 커피를 분석해 보면 과에 속합니다. 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속이 있고 그 다음에 속 아래 아속이 있고 아속 아래에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 아래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페아라고 하는 것은 속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카 종, 까네포라 종, 리베리카 종입니다. 그리고 품종은 아라비카에서 가장 아라비카에 가까운 재래종인 티피카가 품종으로 있고 까네포라의 대표적인 품종인 로부스타 품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베리카 종에 해당되는 품종은 리베리카 품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네포라하고 로부스타하고 이 종과 품종의 호칭을 잘 해야 됩니다. 로부스타 품종이지 로부스타 종이 아닙니다. 워낙 까네포라가 대표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로부스타이다 보니까 로부스타와 같은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과 품종은 분명하게 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인 분류에 의해서 과, 속, 아속, 종, 품종이 차례차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커피 품종에서 대표적인 가장 선호하고 품질이 좋은 그러한 커피 품종인 코페아 아라비카 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커피는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재배된 게 아니라 자연 야생에서 있었던 게 아라비카입니다. 평균 기온이 20도, 그 다음에 해발 80에서 2500m의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점점점 이제 온난화가 되어가면서 과거에는 2500 이상에서는 추워서 커피나무가 재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점점점 커피의 재배 지역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서 원두를 살 때 거기에서 지역 이름과 이제 해발 고도에 대해서 어떤 것은 3000, 3500 미터의 고지대에서 재배한 원두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원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점점점 이제 커피의 재배 지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와 토양, 질병 이거 상당히 민감하다. 아라비카는 고도, 기후, 토양, 질병에 상당히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뭐 이제 병해충에 약하다. 토양이
아라비카에 맞지 않으면 잘 재배되지 않는다. 기후가 조금 이상 기온이 있으면 잘 잘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원두의 모양을 보고 이게 아라비카인지 까네포라 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원두의 모양은 납작하고 또 길쭉하고 표면에 파진 센터컷 가운데의 센터컷이 예수자 홈이 굽어져 있고 색깔은 붉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원두를 보면 이게 아라비카인지 까네포라 종인지 리베리카 종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운데 센터컷이 S자이고 평평한 그 다음에 붉은 색상 이렇게 있으면 아라비카 품종이라는 것, 아라비카 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라비카 종에 해당되는 품종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카 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한다. 커피가 부드럽고 향기가 있다.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선선한 지역에서 재배가 돼야지 산미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산미가 향기를 유발하죠. 아라비카 종이 선선한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되다 보니까 이게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함량이 1에서 1.7 정도로 까네포라 종보다 2에서 2.5인데 적다. 카페인이 적으니까 좀 부드럽겠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생산되는 원두의 약 70에서 75%, 100%의 원두를 보면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아라비카 종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발 800에서 2500, 이제 지금은 뭐 3500까지 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 종은 자연 상태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 키가 한 5 내지 6m가 되고 입은 타원형, 그 다음에 혁질, 약간 혁질 모양이 있다는 거죠. 혁질의 그 어떤 기질. 그래서 또 열대 지방에서는 매년 꽃이 피고 잎 겨드랑이 식물 줄기나 가지에 잎이 붙어 있어서 부분은 위쪽으로 향해 있고, 그리고 꽃자루가 모여서 꽃뿌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부분이 통 모양이고 끝이 다섯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흰색 또 꽃이 피는데 향기가 자스민 향이 아주 물씬 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펴서 그 꽃이 피면 하얗게 되는데 이제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제 그 꽃 필 때 보면 커피밭에 가면 향기도 엄청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열매는 타원형 체리 모양이고 흑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때로는 품종에 따라서 이제 노란색으로도 변하죠. 그런데 질병 저항력이 낮다. 그리고 대부분 손으로 수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과 맛이 월등히 뛰어나다. 보에 비해서 까네포라나 다른 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아라비카 종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콜롬비아 마일드, 콜롬비아 내추럴로 구분하고 콜롬비아 마일드는 품질이 좋은 아라비카 종에 붙는 무역적인 용어에서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 고산지가 원산지로서 맛과 향이 뛰어나다. 생산량도 많다. 또 브라질 내추럴은 세계에서 산출량 면에 있어서는 가장 자랑하는 품종이고 원두의 모양은 원형, 타원형, 부드러운 신맛, 또 강한 또 아주 스트롱한 그런 신맛이 있고 주로 배합용, 브랜딩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브라질은 뭐 저렴하면서도 아라비카의 그 성질이 뚜렷하다 보니까 배합용, 브랜딩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페아 아라비카 종을 구분하는데 두 가지, 콜롬비아 마일드,
브라질 내추럴로 구분을 하는데, 콜롬비아 마일드는 품질 좋은 아라비카 종에 붙인 무역상들이 붙였던 무역 용어이고,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가 원산지다. 저지대가 아니라 고산지대. 생도의 모양은 납작하고 길쭉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센터컷이 S자로 이렇게 굽어져 있고, 스트레이트용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스트레이트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이제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스타일, 거기다가 뭐 프림 설탕을 타지 않는 그대로 마셔도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질 내추럴은 뭐냐? 세계 제일의 생산량이 있는 것이 브라질인데, 생두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형, 부드러우면서도 신맛이 강한. 그래서 또 가격도 또 저렴한. 그래서 브랜딩, 배합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피 아라비카를 이제 이 콜롬비아 마일드와 브라질 내추럴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페아 까네포라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까네포라는 콩고가 원산지, 콩고가 이제 고향이라는 거죠. 로부스타 품종. 그래서 원래 코페아 까네포라다. 까네포라. 대표적인 품종이 까네포라의 대표적인 품종이 로부스타 품종이다 보니까 까네포라 종을 로부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실물학적 구분에 있어서는 틀리지만 로부스타 하면 까네포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습상 이제 로부스타 품종과 까네포라 종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근데 까네포라 종은 아라비카 종과 달리 볼록, 둥글, 홈이 센터컷이 S자가 아닌 곱게, 그 다음에 회색빛이 도는 푸른색. 외형적으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까네포라를 딱 보면 이 생도 자체에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아까 이제 아라비카는 70에서 75%의 그 생산량이 전 세계 생도 생산량을 차지하지만, 이 까네포라 종은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아라비카를 선호하다 보니까 까네포라의 품종은 점점점 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죠. 가깝게는 이제 그 베트남이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의 로부스타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로부스타보다는 이제 아라비카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산지에는 아라비카를 심고 로부스타를 베어내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생산량은 이제 까네포라 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아라비카 종은 점점 생산량이 많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네포라 종을 자연 상태로 가지치기 하지 않았을 때 키가 3에서 8m, 아라비카보다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면에 아라비카 종보다 병충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아무래도 농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병해충이 없다는 것은 농부가 재배하는 데 유리하겠죠. 농약을 덜 쓸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농부적인 측면에서는 수월한데, 상업적으로 소비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인스턴트 커피. 왜 인스턴트 커피냐?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과 포림과 커피를 적당히 믹서해서 아주 달콤하면서도 커피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커피 제품인데, 이것을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설탕과 프림을 타지 않고 마셨을 때는 정말 이제 터프하면서도 거칠기 때문에 그 설탕과 프림을 타서 인스턴트 커피로 만드는 그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특성과 단점을 보면 우리가 까네프라는 관습상 로부스타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습상 로부스타 품종과 까네프라 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모양은 볼록 둥글 홈이 S자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곱고 회색빛이 도는 푸른색을 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 25, 30을 차지한다.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좀 거칠고 좀 스트롱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 강하다. 농부들이 병충해가 강한 측면을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로 사용한다. 단점은 쓴맛이 강하고 향이 부족하다. 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맛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향이 부족하다. 스트레이트 커피에는 적합하지 않다. 프림이나 설탕 타지 않고 순수하게 커피만을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코페아 리베리카 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국가가 있는데 그 라이베리아가 원산지입니다. 아라비카 종과 까네포라 종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재배가 쉽다. 저지대에서 잘 자란다. 그러면 까네포라하고 거의 이런 재배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 100에서 200m의 저지대에서 잘 자란다. 나무의 키는 5에서 10m, 이 까네포라종보다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너무 커서 재배하기 곤란하다. 그 다음에 과육이 두껍다. 그러니까 과육과 그 안에 있는 그 생두의 층이 두텁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벗겨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물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오랫동안 담궈둬야 되고 그래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품질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까네프라 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미가 낮고 저지대다 보니까 쓴맛이 강하고 그래서 상업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지역에서 수출하지 않고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하는데 이제 그 매체 그런 그 작물로서 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소비하는, 유통하는,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성을 보면 병해충에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재배하기 쉽다. 뿌려놓으면 그냥 잘 자란다는 거죠. 100에서 200m의 저지대에서도 잘 자란다. 저지대는 아무래도 비가 많고 그 다음에 덥고 그런 데서 잘 자란다는 거죠. 단점은 나무의 키가 5에서 12로 재배하기 힘들다. 이것은 열매를 수확하려고 그러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겠죠. 과육이 두꺼워서 가공하기 어렵다. 까네포라 종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아라비카 종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까네포라 종보다 품질이 떨어지니까 까네포라보다 더 이제 안 좋다는 거죠. 향미가 낮고 쓴맛이 강해서 상업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당연히 저지대니까 향미가 없을 것이고 저지대다 보니까 아주 스트롱한 미각에서 그렇게 부드럽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커피가 이제 여러 종이 있고 여러 품종이 있는데 국제 커피 기구에서 커피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제 아라비카가 있고 까네포라 종이 있고 리베리카가 있는데 리베리카 종은 거의 뭐 프로테이지에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자국에서 뭐 소비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아라비카와 까네포라 종이다. 아라비카 종은 마일드와 이제 마일드 안에는 콜롬비아 마일드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뭐 마일드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콜롬비아 마일드, 브라질 내추럴로 구분을 한다. 콜롬비아 마일드는 전 세계에서 15에서 20%,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아주 품질이 좋은 나라들이죠. 그다음 기타 이제 마일드한 아라비카를 생산하는 국가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마이카, 멕시코, 하와이 나라를 딱 보면 괜찮은 지역이네라고 이렇게 여겨지죠. 25에서 30. 이제 브라질 내추럴은 전 세계 생산량의 20에서 25 또는 30%막 이렇게 해서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등 다 이렇게 우리가 아라비카로서는 우수하고 아주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네포라 종은 전 세계 생산량의 30에서 35, 그 이하, 베트남, 앙골라,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콩고, 태국인데 베트남이 전 세계 뭐 거의 90% 전후를 이렇게 생산량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도시에 목욕탕 의자 같은 낮은 의자에다 그 샵들이 그게 이제 커피숍인데 막 기름이 막 철철 넘친 그러한 그 로부스타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어, 그 아주 달콤하게 연유와 믹스를 해가지고 마시는데 또 여행하다 보면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하드한 그런 로스팅한 까네프라 종을 연유와 믹스해서 달콤하게 마시는 그런 베트남에 가보면 그게 다 까네포라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카 종과 까네포라를 구분해서 국제 커피 기구에서 커피를 분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피의 3대 원종을 이제 그림으로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체리를 보고 이게 아라비칸지 까네포란지 리베리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비교해서 발견하려면 제일 위에 보면 잎을 보면 이게 아라비칸지 까네포란지 리베리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 종은 좀 잎이 길쭉한 반면 까네포라는 넓적합니다. 그 다음에 리베리카는 빼쭉하고 그래서 이 잎을 보면 이게 아라비카인지 까네포란지 리베리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은 그다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아라비카는 좀 평평하고 까네포라는 좀 둥글둥글하고 리베리카는 길쭉하죠. 그리고 또 아라비카 종은 가운데가 센터컷이 S자로 이렇게 9번 반면에 까네포라는 뭐 아주 그 아라비카 종보다는 센터컷이 일직선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리베리카는 뭐 크기 자체도 들쑥날쑥 그 다음에 센터 것도 보면 뭐 약간 S자지만 이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라비카인지 까네포란지 리베리카인지를 농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잎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를 뭐 초보자들은 농장 가면 체리 보고 이게 아라비카다 로부스타다 이렇게 이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두의 형태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아라비카와 까네포라 종을 비교한 겁니다. 본 교수는 이 도표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아라비카 종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그 다음에 발견 시기가 AD 6에서 7세기, AD 19세기. 지금이 21세기니까 뭐 까네프라 종은 19세기 중엽에 발견됐으니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유전자는 4배체인가 2배체인가. 번식은 자가수분이 있고 타가수분. 자가수분이라는 건 동일한 나무에 암수술, 그다음 수수술이 같이 있다는 거. 타가수분은 나무가 다른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서 바람이든지 아니면 뭐 벌레들에 의해서 교배가 되는. 그래서 아라비카는 자가수분, 까네포라는 타가수분이라는 게 이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기온이 아라비카는 좀 낮고 15에서 24, 까네프라는 24에서 30 높죠. 재배 지역은 서늘하고 고원지대,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지대. 적정 재배 고도는 800에서 250, 최근에는 뭐 3,800에서 2,500, 최근에는 3,000에서 3,500. 그 다음에 까네프라는 800 이하, 1000 이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뭄은 뭐 적정하게 있어야 되겠죠. 수확할 때 2 내에서 3개월, 1 내에서 3개월, 최대 6개월, 4개월. 재배 습도는 아무래도 까네프라가 높죠. 70에서 75. 일조량, 햇볕을 최대한 받아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정 일조량이 2200에서 2400시간이다. 연. 그 다음에 나무 높이가 5에서 6, 3 내지 8. 재배 상태는 재배 2.5에서 3m. 이게 좀 높게 올라가지 않게끔 커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배 밀도는 헥타르당 1000에서 5000그루. 까네포라는 헥타르당 800에서 2000. 뭐 산으로 올라갈수록 촘촘하게 해도 되고 내려올수록 이제 좀 듬성듬성 해야 된다는 거죠. 수확량은 헥타르당 1500에서 3000. 그 다음에 헥타르당 2300에서 4000이다. 병해충에 약하고 강하다. 이 서로가 이제 아라비카 까네포라 뒤에도 더 있지만 이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연결될 부분인데 뿌리는 깊고 얇고 그 다음에 개화는 비가 오고 불규칙적이고 생도는 평평하고 둥글고 체리의 숙성 기간이 6 내지 9, 9에서 10일. 여기서 보면 왜 그 12개월로 봤을 때 취 전에 짧은 기간에 체리가 숙성돼야 되고 까네포라는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추위와 더위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길게 체리가 숙성합니다. 아라비카는 떨어지고 까네포라는 매달려 있다. 뭐가? 체리가. 카페인이 1에서 1.7, 2에서 2.5. 지방 16에서 18, 평균 11. 아라비카가 지방이 많으니까 마일드하고 부드럽죠. 고소하고. 수율. 수율이라는 것은 수확을 해서 껍질 까고 다 남는 거 20%, 25%. 바디감 1.2에서 2.0. 맛, 향기가 우수하고 신맛이 좋고 쓴맛이 강하고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베트남, 뭐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생산량은 70에서 75, 20에서 25 또는 30. 그래서 원두 커피용으로 주로 쓰이고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쓰인다. 앞에서 설명한 이 도표를 종합해서 이제 도표를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기말고사에 뭐 작성해 보시오.
라고도 그런 유형으로 제가 본 교수는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조차 1교시 커피의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